수주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캡티브 물량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급액 8,398억 원 규모의 스타필드 청라, 청담동 복합개발, 조단위 규모의 화성 스탑 ACT,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부채 비율 578%, 1년 만에 무려 353%포인트 폭등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를 이끌겠다며 야심차게 자체 아파트 브랜드 빌리브를 내세웠던 신세계건설. 하지만 지금은 자본 잠식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의 빚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회사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을까요? 그리고 이마트가 최근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신세계건설의 위기와 부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벨건설부동산부 김규환 기자입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 급등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빚이 엄청 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세계건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부채 총계는 약 1조 1,700억 원.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이었는데요. 1년 전 약 5,240억 원이었던 자본 총계가 올해 1분기에는 2,030억 원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무려 절반 이상이 사라졌는데요.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본이 줄어들자 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폭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 10억에 자산 5억이면 버틸만 한데 갑자기 자산이 2억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자본 잠식 위험입니다. 결손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본금 자체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신세계건설이 야심작이었던 자체 주택 브랜드 빌리브에 있습니다. 원래 신세계건설은 스타필드나 이마트 같은 그룹 공사를 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안정적인 월급쟁이 스타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주택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죠. 문제는 시점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구, 울산 등 지방 주상복합 사업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이미 투입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는데요. 결국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현장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들을 대거 손실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대손상각비만 무려 1,631억 원, 전년 대비 4.6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차입금 이자 등 금융비용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비용만 518억 원, 결국 영업손실과 금융비용이 겹치면서 순손실이 누적됐고 결손금은 4,720억 원까지 불어났죠. 이 결손금이 자본을 갉아먹으면서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난 5월 14일 모 회사인 이마트가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상증자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현금 2,400억 원만 넣고 나머지 2,600억 원은 서울 강동구 명일점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돈도 줄게 그리고 건물도 줄게 방식인 셈입니다. 6월에 현금이 먼저 들어오고 8월에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신세계건설 입장에서는 자본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5천억 원 증자가 처음은 아닙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신세계건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신세계 INC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레저 사업 부문을 조선 호텔앤리조트에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또 6,500억 원 규모의 영부채도 발행했습니다. 영부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덕분에 한때 부채 비율을 209% 수준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자금만 합쳐도 약 1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만큼 그룹 입장에서 신세계건설은 포기할 수 없는 계열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신세계건설의 미래를 완전히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는 강승엽 대표가 변수입니다.
강 대표는 신세계 푸드 대표 시절 구조조정 전문가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국 대한육 법인을 정리하고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등 여러 차례 체질 개선 작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자산을 과감하게 손실 처리하는 이른바 빅베스를 단행했습니다. 회사판 대청소 모드인 셈이죠. 동시에 수주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 약 4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조 800억 원이 그룹공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캡티브 물량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급액 8,398억 원 규모의 스타필드 청라, 청담동 복합개발, 조단위 규모의 화성 스타레이시티,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은 공정률이 낮아서 돈이 안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이었다면 이제는 재활치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마트의 5천억 원 수혈로 신세계건설은 당장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특히 6월에 들어올 현금 2,400억 원만으로도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2,074억 원은 충분히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 4,292억 원, 아직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신세계건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룹 지원에 의존하는 회사를 넘어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는 회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연 강승엽 대표의 구조조정과 대형 프로젝트들이 신세계건설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5천억 원 수혈 역시 또 한 번의 응급처치에 그칠까요? 신세계건설의 운명은 올해 하반기 실적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김규환이었습니다.